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이기호의 사주강좌는 전공 심화과정 신살명리학 12운성 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운성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병을 배우면 몇 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운성도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병이라는 한자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병에 걸려서 아프다 할 때 그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자를 봤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운성이라는 것은 인생 사이클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쇠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쇠라는 것도 한자로는 안 좋은 뜻이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것도 막상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병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운성 병의 개념 찾아보기 이렇게 써놓고 과거 해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이 아프잖아요. 아파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12운성에 있는 병은 이제 죽기 전에 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세, 병, 사, 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제왕까지 올라갔다가 최고 전성기를 이루다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사이클에서 이 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아파서 누워있는 걸 말합니다.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대개 나이 들어서 노인들이 이제 병에 걸리고 죽기 전에 이제 노인이 돼서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누워있단 말이에요.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옛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잘못한 것 같고 이건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내가 불효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식으로 과거 해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병이라는 것은 사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병에 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누워갖고 과거 해안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프다는 게 아니라 과거 해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병이라는 것이 아픈 걸 나타내니까 실제로 일지에 병을 깔고 있는 사람들 보면 육체적으로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을 그냥 아프다는 거, 그거 하나로만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것이 과거 해안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이 12운성을 한 번씩 읽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부터 공부를 했는데 벌써 오늘 병을 공부를 하니까 앞으로 남은 게 사하고 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터 시작해 갖고요, 이제 부정적인 그 제목만 계속 들어오는 거죠. 세도 쇠퇴한다는 그런 뜻이고, 병은 병에 걸렸다는 뜻이고, 다음에 배울 내용은 죽을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이제 묘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라는 것이 지난번에 배우셨습니다만은 초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기 시작하는 시기,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병이라는 것은 쇠퇴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파서 이제 누워있는 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사람의 이제 나이로 보면 몇 살 정도 되겠어요? 한 60대 후반이나 70대, 80대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모두 장수하니까 얼마나 이제 오래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사람이 죽기 전에 아파 누워 있는 상태,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것을 목화토금수로 나눈다면 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병이라는 것은 금 아니면 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12운성 병이 어떤 육식갑자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병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 해서 지금 6개가 나와 있습니다. 병신, 정묘, 무신, 기묘, 이민, 계유, 총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모두 일지에 병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간의 구성을 보면 화기운, 토기운, 수기운으로 되어 있죠. 화기운, 토기운, 수기운으로 되어 있고 목기운과 금기운은 없습니다. 천간만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 지지만 봤을 때에는 그 금기운에 해당하는 신금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목기운, 묘목이 2개가 있고 임목이 1가 있습니다. 지지는 금기운 3개, 목기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여기서 봤을 때 신금하고 신금 2개하고 임목하고 이 3개는 역마살에 해당이 되고, 묘목 2개하고 유금은 도화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는 역마와 도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생과 지지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장생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입니다. 그러면 이 장생의 병인, 정유, 무인, 기유, 임신, 계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간은 똑같아요. 지금 병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와 천간은 똑같고, 이 지지를 봤을 때 서로 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깔고 있는 게 뭐였죠? 방금 병신, 정묘, 무신, 기묘, 이민, 계유 그랬죠. 그러니까 밑에 지지가 서로 충하고 있는 것, 서로 충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병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는 장생과 지지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12운성에서 병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2운성에서 병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지에 병을 깔고 있다든가 아니면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에서 병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12운성에서의 병은 과거 해안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건 잘못했고 그리고 이건 잘했고, 그러면서 그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해안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때 내가 잘못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자체가 좀 평화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는 걸 나타내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평화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고 엄마 같은 심정으로 사람들을 관리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과거를 이제 해상하면서 이거는 내가 잘못했고 이거는 잘했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마 같은 심정,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의 총무라든가 약사, 약을 파는 사람들,
약사에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의 총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독거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의 회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임의 회장이 될 만한 사람은 지지의 제왕을 깔고 있다든가 장생을 깔고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지지의 병을 깔고 있는 사람은 회장보다는 사람들 그 회원들을 잘 다독일 수 있는 총무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사에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약을 조제하는 이런 약사에게도 일지에 병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어떻겠어요? 이제 죽기 전에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인데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너무 계산적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따뜻하고 정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라는 것을 현재 육체적으로 아프다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해요. 이 병이라는 게 병에 걸렸다는 그런 병자기 때문에 이 병이 있으면 이 사람 무슨 병 걸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순무식하게 일지에 병을 깔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몸이 약하고 병에 걸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해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잘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고집을 잘 피우지 않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지에 병을 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가 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해안이라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건 참 잘못했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내가 다시 이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혹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선생이나 의사, 약사들에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그 잘못된 걸 개선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걸 이제 가르쳐 주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개선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얘기는 일지에 병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선생,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 쪽에서 그 지금 잘 나가는 대강사다.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학원 강사들을 무슨 대강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저 선생님은 진짜 잘 가르쳐, 뭐 이런 사람들이나 참 용한 의사야, 약사야,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면 일지에 병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분을 딱 낳는데 일지에 병을 깔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애를 이제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그 의사를 시켜야겠구나, 교사를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프다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배우려는 학문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지에 병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공부 쪽으로 나가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는데 일지에 병을 깔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아이인데 뭐 사업적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쪽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일지에 병과 장생을 깔고 있는 사람은 배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적합하고, 사업하고는 좀 무관한데요.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학원 사업, 의료 사업 등
사업 등 할인업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원 사업이라든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사업 이런 것만 적합하고 뭐 음식점을 한다든가 옷가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사업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사이클에서 이 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년기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우려는 학문의 기운이 있는데 일지에 병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꼭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일지에 병을 깔고 있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학문원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중년기 이후의 공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나 뭐 교수 쪽으로 학생들을 가리키면 좋다. 그 자녀분들을 키우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지에 병을 깔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국영수 같은 학교 공부보다는 중년 이후의 공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면 국영수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겠어요? 뭐 사주명리학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심리를 공부한다든가 문학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종교를 공부한다든가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책을 딱 읽는다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종교 관련 책이 많죠. 성경책을 읽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불경을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사주명리학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철학이라든가 종교, 심리, 교육 이런 쪽에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부라는 것은 꼭 학교의 그 입시 관련 공부가 아니라 그 할인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친 관계에서 거리가 먼 것으로 해석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병이라는 것이 역마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2운성에서 병이 12신산에서는 역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일지에 이제 그 병을 깔고 있는 그 육식갑자를 보니까 역마하고 도화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마와 관련이 있는데 육친관계에서 거리가 먼 것으로 해석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재성운인데 병하다. 그러면 병을 깔고 있다. 그러면 아 나는 부인을 멀리 있는 부인을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뭐 대전에 살고 있다든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부인을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신상간인데 병이다. 그러면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좋다. 멀리 떠나보낸다는 건 뭐 유학을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 깔려있는 이 신금이 재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재라는 것이 돈을 나타내니까 돈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역마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업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신일주하고 이민일주는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 식상운이 자식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식을 유학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묘일주, 계묘일주는 인성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공부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묘일주, 계유일주는 정묘일주는 계유일주와 함께 공부에 유리한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딱 봤을 때 우리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뭐 공부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정묘일주나 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인성을 깔고 있는데 이것이 또 병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이 활인업이나 종교 공부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어린아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사라든가 판검사 이런 쪽을 추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고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일주에 비해서 지지에 병을 깔고 있다. 그러면 뭐 하다가 사고로 다쳤다느니 무슨 병에 걸렸다느니 이런 것이 확률이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니고 일지에 병을 깔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일단 병상에 누워서 그 사람이 그 과거를 이제 후회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워 있는 사람의 과거 해안을 떠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2운성 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